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무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어제 선거 연휴 마치고 오늘 복귀했는데 시장은 흐림입니다. 날씨가 좀 안 좋은데요. 평일에 하루 쉬고 오면은 또 컨디션 또 회복하시는데 시간 좀 걸리잖아요. 시장도 아직까지는 회복이 아직은 듯한 분위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처럼 이렇게 일상에 복귀해가지고 열심히 매매에 또 매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현충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연차를 많이 쓰신다고 해요. 그래서 최장 기간에 6일간의 연휴를 쓰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북적북적한 곳이 인천공항이라고 합니다. 또 공항에서 또 해외로 출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불업입니다. 이래서 당분간 시장은 조금 한산한 모드로 현충일까지는 움직일 거라는 전망이 좀 많고요. 긴축에 대한 경계태세 또 강화해 보셔야죠. QT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네, 이렇게 되면서 당분간은 종목에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 시장 움직임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6월 준비 잘 되셨어요? 네, 포트 어떻게 준비되셨는지 네, 교통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진단쇼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들 가지고 네, 오늘도 출석 체크 네, 많이 해주세요. 현재 유튜브에서는 765분 네, 함께 해주고 계신데 나빈이 어서 오세요. 반포기 상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반포기 상태, 자포자기 상태로 가시면 유월장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에너지를 조금 더 복원하시고, 네, 희망으로 가득 찬 매매 함께 저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곰님 어서오세요. 러브수기님, 네, 오늘도 저를 맞아주고 계시고요. 블루실장님, 저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종목 올려주신 굉장히 부지런하신 제갈공명님 오늘도 채택되시기를 네 오늘도 조금 채택되실 확률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궁금하신 종목 요즘에 자주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전화와 게시판 채팅창으로 종목 받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 325-820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채팅창하고 유튜브는 주소 치고 들어오셔가지고요. 네, 종목 명하고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필수 체크 포인트 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출석 체크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에 저희 김영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쉬는 동안에 뉴욕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못해가지고 네, 그런 분위기를 반영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아주 여러 가지 방향에서의 긴축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은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긴축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6월 중순에 FOMC 회의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0.5bp 인상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제 QT도 함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돈을 걷어들이는 시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전체적인 악재 완화 수준에서 나온 반등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6월달 긴축이 시작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우려감은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곡물 인플레가 계속해서 심화되는 부분이나 아직까지 유가를 비롯한 전체적인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인플레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긴축과 함께 시장의 힘을 조금은 이제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FOMC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 범위 내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거고요. 결국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던 이슈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급락 또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찌됐든 중국 봉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완화되는
되는 흐름은 분명했었기 때문에 시장은 6월에도 지난 흐름과 똑같이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계속해서 이 60일선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60일선을 뚫지 못하고 박스권 형태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돈을 걷어들이는 시기가 시작이 되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다시 악재가 완화가 되면서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 똑같이 박스권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일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또 휴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때문에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포트를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시장의 악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 주부터 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FOMC 결과 발표까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을 좀 참고를 해서 시장이 그때그때 주목하는 종목들 위주로 어느 정도 포트를 다시 재정비하고 수익 순환을 다시 챙길 만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인플레와 긴축 사이클에 매번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뭔가 액션화 될 때마다 당황 모드는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박스권 장세네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 좀 재정비하시는 기간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하고요. 최근에 굉장히 떠오르는 루키시죠. 네, 수익률 많이 내고 있는데 제가 종목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에 대한 진단 들으면서 김영일 전문가의 조금 더 구체적 어떤 종목에 대한 생각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비님께서 머리숱이 감당이 안 되는 김형일 전문가님 하셨는데 요즘에 이거 제일 부러워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전문가님 머리숱 많으시다고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머리숱 부자인 김형일 전문가 함께 하니까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올려주세요. 먼저 제 예상대로 제갈공명님이 첫 번째 타자로 선택이 되셨습니다. 삼성전기 일찍 올려주셨는데 이거 봐드릴게요. 네, 매수가가 18만 550원, 네, 27% 비중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계속 빠져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세요. 길게 끌고 간다면 매수가까지는 가능할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손절하고 싶지가 않다. 네, 요런 좀 마음을 남겨주셨고요. 15만 원 약간 밑돌면서 오늘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장중에 많이 빠졌어요. 4.5%까지 내림폭 나오다가 3%대로 줄인 상황인데 더 빠질 자리가 있나 싶은데 오늘 저점 다시 경신 나왔습니다.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뭐 역시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많이 이제 빠진 상태가 맞고 사실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삼성전기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일전에 코로나 이제 팬데믹 때 부양책 이후에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었고, 이제 그러한 상승들을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반환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뭐 최근에 실적이 좋다고 무작정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장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수급이 조금 몰려줘야지 같이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최근의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나 이제 상당히 대형주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매크로적인 매도세도 함께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지금 현재 사업적인 내용들은 워낙에 좋습니다. 이제 기존에 뭐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뭐 수동수자, 뭐 MLCC를 포함한 뭐 칩 인덕터라든지 뭐 칩청 뭐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뭐 매출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또 뭐 빈메모리 분야라든지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 매출이 뛰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새롭게 또 자동차 전장화의 부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앞으로 성장성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사업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만큼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 받쳐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주가가 애매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이 지지라인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갔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이제 꽤나 밑꼬리를 그려주고 항상 지지를 보여주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지켜주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줬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조금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은 손절보다는 그래도 좀 수익 쪽으로 가져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대응 구간을 조금 설정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서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이 현재 이 밸류 대비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반등 목표가는 그래도 한 17만 원 정도로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17만 원 이후에는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 반등가는 일단 17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6월부터 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금리 인상도 이제 다시 한번 0.5bp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기의 어떤 모멘텀을 떠나서 매크로적인 매도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 12만 원 후반대에서 13만 원 초반대에서 자리를 잡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현 구간을 이탈을 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후에 대략 한 12만 원 후반대에서 13만 원 초반대, 그때 고개를 돌려놔 줄 때 추매를 슬슬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어떤 6월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빅스텝이라든지 어떤 뭐 큐티에 대한 부분들,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다 발표를 할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제 이겨내고 현재 구간에서 대략 한 6월 중순 이후까지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마찬가지로 시장과 함께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말씀드렸던 1차 목표 반등가인 17만 원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 어떤 뭐 추매 대응을 준비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이 FOMC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견조하게 잘 지켜주고 그 다음에 중순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시장이 올라주는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가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올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고개를 돌려놓는 구간이 확인될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1차 목표 반등가인 17만 원 정도 근처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이제 시장이 그러한 부분들을 좋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만약에 이제 삼성전기가 15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략 한 12만 원 후반대에서 13만 원 초반대 그 구간에서 이제 추매를 준비해서 어느 정도 좀 크게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매수가가 조금 높게 예정이 되어 있으신 만큼 이제 추매 대응을 통해서 일단 수익 만회를 목적으로 빠져나오시는 거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시간 많이 할애해가지고 삼성전기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셨네요. 네, 제갈 공명님 꼭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면 먹고 챔피언님께서 연예인 김영일 하셨는데 연예인 누구를 닮으셨나요?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네, 굿바이브즈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어떤 연예인인지 알려주세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의 눈에 저희 김영일 전문가님이 연예인으로 보이시나 봐요. 태리님께서는 저 내일 출근 안 하고 싶어요 하고 눈물 표시 남겨주셨는데 오늘 진짜 헷갈리죠. 저희가 어제 하루 쉬었더니 이렇게 또 헷갈립니다. 일요일인 줄 알고 출근 안 하실 뻔하셨다고 테리케이님께서 하셨는데 이렇게 또 혼선을 빚네요. 제가 또 이제 불업 모드 얘기했죠. 오늘 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출근하는데 차가 뻥 뚫려서 왜 이러지 싶었는데 오늘 조금 한산하는 게 다 그런 탓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더 열심히 일단의 일상에 복귀했기 때문에 열심히 또 수익을 갈구할 수 있는 강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내일 하루만 테리님 출근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 전화 연결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종목 어떤 거 봐드릴까요? 대한그린파워.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00원에 25%예요. 1,200원. 네, 1,200원이면 25%예요. 언제 네.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거의 한 2개월 된 것 같은데요. 그러신 것 같아요. 한 3월 달에 주가 좋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예, 어떤 점을 보셨을까요? 큰 종목 아닌데, 대한그린파워 어떻게 잡게 되셨어요? 네. 저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드릴까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여유가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여유 그렇게 잡고, 네. 그렇게 단타는 아니고요. 네. 한 달 내에 될까요? 한 달 내에. 알겠습니다. 아주 긴 기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네. 태양광 쪽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언제쯤 가격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음고생이 느껴지시죠? 한 2달 전 즈음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계속 주가 차트 내리막길 걷고 있는 상태고요. 756원에서 저점 만든 종목입니다. 연초에. 그리고 나서 892원까지밖에 가격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낙폭이 큰데요. 네, 65%나 고점 대비 조정 있는 종목입니다. 한 달 정도를 보셨는데 이때까지 손실은 다 만회가 가능하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대한그린파워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말씀 주셨듯이 태양광 관련, 그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된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이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혹은 뭐 그에 대한 뭐 부산물들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 이 사업에 굉장히 조금 이제 힘을 쏟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풍력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이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 말에 이제 어느 정도 이 풍력에 대한 수주권들을 따내오면서 이제 매출액이 상당히 또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한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서 지정 해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기업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893원으로 이제 위치를 해 있는데, 이제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면서 이제 상폐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찌됐든 상폐 사유가 조금 이제 해제가 되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이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년에 여러 가지 이제 풍력에 대한 것들 수주도 따내오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그래도 뭐 너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시장에서 풍력, 그 다음에 뭐 태양광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탄력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뭐 관련주들 지금 저점 대비 대략 한 40%, 50% 넘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게 되면 대한그린파워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가 않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약간 소외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대한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간적인 문제보다는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는 이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현재 흑자 전환은 해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저점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저점은 이제 확인이 된 상태에서 어찌됐든 흑자 전환은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 뭐 무리하게 정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다른 종목 조금 수익을 보시면서 해칭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이제 1차 반등가는 대략 한 1,000원에서 1,1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가 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 1차 목표 반등가는 1,100원에서 1,100원 사이로 이제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작년에 이런 풍력에 대한 수주권들을 따내면서 흑자 전환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다만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이 시장, 이 친환경 모멘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수급이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자라는 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금 기간을 보고 가실 때 최대한 좀 다른 종목으로 수익 해칭을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내가 버티겠다라는 거는 아니고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선에서 일단 가격을 잡아주셨네요, 수총자님. 네. 네, 조금 섭섭하세요, 진단해요? 1,100원대요? 네네, 그 정도 설정해 주셨습니다. 1,100원 라인. 네. 네, 가격 기억해 주시고 좀 손실 많으시니까 꼭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손실권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넉넉한 목소리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 다행이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블루 실장님께서 요거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 올려주셨는데, 요거 볼까요? 네, 신저가 종목 DLENC 사고 싶으신가 봅니다.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오늘 한 3.8% 조정 나오면서 5만 원 선 방어 쉽지 않습니다. 5만 원 지키기가 좀 까탈스러운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5만 원 깨졌거든요. 네, 4만 8천 원에서 저점 확인하면서 바닥에서 거의 못 올라온 지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관점에서 눈여겨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건설주 섹터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네, 바닥이라고 좀 확신할 수 있는 지점인지 좀 봐주세요. 어떻게 점검하세요? 일단 DLNC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시청자님께서 실적이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점에서 조금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분기 실적이 조금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 이제 2021년 이제 저번 이제 1분기죠. 실적이 예상했던 게 이제 상당히 1.7조였는데 그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어요. 이제 1.5조로 나오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공급망도 계속해서 또 어느 정도 이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건설업 쪽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악재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정책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긴 합니다.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가 이제 조금 여당 우위로 끝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책발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 건설업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중소형 건설사 쪽에 좀 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DLNC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기간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뭐 이번 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달에 뭐 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DLNC를 아직까지 저점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냥 바로 손실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때문에 DLNC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2분기 실적이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올라와 주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이전 저점이죠. 48,000원 구간. 요 정도 근처 구간에 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2분기 넘어가면서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이 원자재 급등에 대한 부분들,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이 판가에 조금 이제 인상이 되는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내고 어느 정도 이 실적이 회복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이런 이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접근은 조금 무리하다로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굳이 접근하시려면 이제 어느 정도 저점 잡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아직은 타이밍 아니다라는 네, 최종적인 결론 받아봤습니다. 다음은 저희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보는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은데 달콤님 종목 채택되셨거든요. 네, 선진 네, 오랜만에 가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13,900원대시고 비중 15%입니다. 보유하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손실 많지 않으시거든요. 네, 13,400원에 현재가 잡히기 때문에 뭐 길게 보지는 않으신 것 같다라는 감이 살짝 있습니다. 맞나요? 조금 단기로 대응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직고점이 이 종목이 18,000원에서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단계로 보셨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걸 좀 감안해서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매수가 금방 올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관심도가 쏠리고 있는 섹터는 이제 역시 곡물 인플레 관련 종목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선진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어느 정도 모멘텀이 생겨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역시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주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선진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곡물 비료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이제 선진도 같이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과연 곡물 비료 쪽이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느냐,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수급들이 남아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선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7월까지 곡물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곡물 비료 쪽은 아직까지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곡물 비료 쪽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이 충분히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에서 역시나 이제 선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장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에요. 조금은 이 곡물 인플레 쪽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되거든요.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구간을 보되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14,000원 근처 구간, 요 구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선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러한 구간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 상당히 이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수급들을 봤을 때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매물대로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힘이 들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요거는 수익을 크게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셨던 것처럼 매수가 근처로 오면은 일단은 정리하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대략 한 13,000원 구간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지지 라인이 또 확인이 됐는데,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략 한 13,000원에서 12,000원 후반대를 지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구간을 혹시나 이제 크게 이탈을 하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곡물 비료 쪽에 대한 어떤 인플레가 점차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거든요.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잘 보시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곡물 비료 쪽에 대한 어떤 이 수급이 쏠리면서 선진도 같이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너무 큰 욕심보다는 웬만하면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략을 잡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네요. 좀 길게 보실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1, 2, 3등주도 다 아니다라는 거에서 아마 캐치포인트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빨리 좀 정리하시는 구간에서 단기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가시기 전에 저희 공개방송 홍보 좀 하고 가주세요. 오늘 장 마치고 바로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일단 뭐 항상 안내 드리는 거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마다 3시 반부터 4시까지 그날 장 짚어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전략 짚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고 임팩트 있는 또 공방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꼼꼼하게 또 봐주셨는데요. 김영희 전문가 함께 했고, 오늘 장을 조금 복귀하고 싶으신 분들 내일 장까지 함께 준비될 것 같으니까요. 장 마치고 바로 출석 체크하셔가지고 김영희 전문가님 공개 방송도 많이 참가해주세요. 블루 실장님께서는 김영희 전문가님 상담 받으셨는데 감사합니다고 꾸벅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나비님께서는 수요일에 매주 놀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네, 덜 피곤하시다고. 네, 다행입니다. 하루 쉬고 오니까 컨디션 좋아지셨나 봐요. 네, 내일까지 쭉 그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사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수행님 많이 더우시죠? 하셨는데 시원한 하루 되세요 외쳐주셨네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시원하게 입어봤는데 내일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32도를 서울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희 상사님께서도 한 잔 딱 준비해 놓으시고 시원하게 내일도 저희 진단쇼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일은 더 더울 것 같다고 하니까 다들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극곰님, 네, 안녕하세요. 누가 LNF 좀 올려봐요.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남의 등을 떠밀지 마시고, 네. 남극곰님 가격이 조금 창피하세요? 네, 직접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여나 못 올리시겠다면 저희 남국보님께서 SOS 요청하셨으니까 네, LNF 들고 계신 분들 저희 좀 같이 볼까요? 네, 궁금하신 가격대 있으시면은 같이 올려주세요. 남국보님께서 뭔가 조금 이게 뭔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직접 못 올리고 계세요. 함께 좀 기회되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신재생 에너지주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눈길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태양광, 수소는 조금 약합니다만 뭐 풍력, 원전까지 해서 계속 순환매 돌고 있는 상황인데 효과적으로 저희가 이런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최근에 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상당히 좀 바닥을 지지했던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시작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로 태양광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EU에서 이제 일종의 좀 입법 예고 형태로 리파워 EU라고 좀 계획안을 좀 발표했죠. 지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확충을 좀 하겠다. 그래서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 에너지 의존을 벗어나겠다는 계획을 좀 세웠죠. 그래서 태양광 전략에 따라서 2025년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0년, 그러니까 5년 전 대비해서 2배로 늘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2030년까지 뭐 또다시 2배.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600기가와트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작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좀 종목들이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모아가는 전략,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눌림을 줬을 때 좀 따라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태양광에 뿐만 아니라 좀 풍력주도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풍력주도 제가 볼 때는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반사 수혜도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미국의 PPP 법안도 사실은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사실은 최근에 좀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섹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좀 실적의 좀 가시성이 좀 확실한 어떤 대장주를 좀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풍력은 뭐 CS 윈드, 그다음에 삼강 MNT 같은 좀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흐름 따라갈 수 있는지 윤여민 FP의 저희 팁 얻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계속 받으니까 전화 주시면 되세요. 서울 전화 3252-8200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게시판 채팅창은 계속 제가 빠르게 체킹하고 있으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계속 업데이트 해주세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 볼까요? 위직 스튜디오 먼저 가겠습니다. 최엔지님께서 남겨주신 네, 종목인데 필명 보니까 처음 뵙는 분이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위직 매수하신 가격이 32,000원이시군요. 오늘 약간의 수익권 32,500원에 현재가 잡히고 있고요. 20%신데 이게 산지가 꽤 오래되셨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지금 속을 끓이시는 이유실 것 같은데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겨우 다시 본전인데 너무 속상하죠. 수익권에서 분명히 제가 보니까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데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들고 계시다가 지금 약간 낭패를 봤다라는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본전입니다. 시간에 대한 투자는 했는데 지금 본전이기 때문에 팔기는 좀 아깝고 가정하기에는 요즘에 거래도 너무 없어가지고 좀 답답하신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을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게임 관련된 종목들,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아웃퍼폼했던 종목들이 이제 성장주가 상당히 좋지 않은 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좀 매크로 환경으로 해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좀 하반 경직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좀 IP를 좀 확보를 하면서 좀 커머스 생태계 구축을 좀 활발하게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콘텐츠 관련된 쪽, 그다음에 뭐 영화관 쪽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주가들이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관련돼서 좀 강력하게 시장을 좀 개척을 하겠다라는 좀 의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VFX라는 컨텐츠 제작 역량이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스토리라든지 뭐 아티스트 IP를 좀 통해서 커머스를 좀 연계한 좀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하게 된다면 좀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러한 IP들이 좀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좀 근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따라서 뭐 커머스 연계 효과, 뭐 아티스트 IP 합법 효과까지 나오게 된다면 좀 극대화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최근에 좀 메타버스들이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좋은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메타버스를 실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눌리다 보니까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좀 오래 기다리셨다면 바로 이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좀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2만 원대 좀 후반에서 제가 볼 때는 외인들도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연기금의 좀 수급도 조금씩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전고점을 뚫고 가는 어떤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직 스튜디오 생각보다 또 긍정적인 진단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을 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넘어갈까? 지금 막판에 막 종목들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네, 파라다이스 채택 한번 해드릴까요? 달달하다님의 종목이십니다. 파라다이스 매수하신 가격이 17,000원대세요. 그리고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5%만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신 것 같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16,400원 나옵니다. 무거워가지고 좀 박스권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뭐 리오프닝 얘기할 때마다 언급이 됩니다만은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가지고 퍼포먼스가 강하지는 않게 좀 저희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지루하게 답답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목표가를 보시고 들어가신지 모르겠는데 수익권 가능한지 체킹 도와주세요. 예,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지난주부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일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늘길을 좀 열었죠.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이번 달부터 좀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파라다이스는 일본의 오픈 기대감을 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좀 사업자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지노 관련된 이제 종목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웨인 카지노 VIP 의존도가 90% 정도로 상당히 높은 지금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중국, 일본 쪽으로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2020년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시작된 이후부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성장성에는 분명히 훼손이 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본의 좀 하늘길이 좀 열리다 보니까 충분히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부동산을 좀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매각을 하면서 자산을 좀 다운사이징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지 않더라도 재무제표를 좀 어느 정도 잘 관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중국 규제 리오프닝에 대한 뭐 분명히 효과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일본 여행 재개에 대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외국인 카지노, 네, 저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면서, 저는 뭐 5% 정도밖에 좀 비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시간과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위로도 그래도 분명히 한 20-30% 정도의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좀 쉽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던지지 마시고요.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건 분명히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좀 오래 정도 좀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업사이드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 비중 5%밖에 안 되시니까 그럼 더 담아도 되실까요? 일단은 뭐 저는 한 종목에 10에서 15% 정도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니까 뭐 충분히 부담 매수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목 자체가 뭐 조금은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는 조금 눌릴 때 좀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매수 현황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15,000원대 후반부터 특히 연기금 기관 외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그래도 카지노 쪽 관련돼서도 좀 매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어떤 뭐 시세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2만 원 이상 한번 보시면서 살짝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간을 생각하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무리 업사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중을 더 담는 거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좀 힘나는 진단이셨을 것 같아요. 저희 나비님께서는 3시로 줄이든가 주 4일로 하든가요? 라고 이렇게 또 외쳐주셨는데 정치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3시로 줄이면은 저희 계좌하고 조금만 줄어드는 거죠. 3시 반이니까 원래대로 복귀 원래 저희 3시에 마감됐었잖아요. 피로도가 좀 덜 하실 것 같으신가 봐요. 주 4일로 요게 좋은데요. 주 4일째 한번 추진 열심히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단계님께서는 바로 오르면 좋긴 한데 그런 재주가 없어서요 하고 눈물 남겨주셨는데, 바로 오르면 너무 땡큐긴 한데 그래도 기다려서 수익 내는 게 어딘가요? 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종목 때 어떤 상태신지 또 궁금하네요. 태리님께서도 사놓고 6개월은 지나야 오르던데요 하셨는데, 인내심의 강자들인데요. 네, 반년 투자에서 얼마만큼 또 수익이 나시는지, 빨리빨리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고 좀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종목도 있고 골고루 좀 섞여야지 너무 지루하지 않게 시장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 묵혀둔 종목인데 이게 좀 찜찜하다 하시면은 바로 테리님, 네, 서단계님 저희한테 토스해 주시면 되세요.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한번 갈까요? 알테오젠 저희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65,000원, 진입가시고 비중이 30%를 담으셨는데 8개월 정도 사신 지 되셨다고 합니다. 8개월 정도면 꽤 되신 것 같은데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작년에는 이거를 트레이딩 하셨는데 열받아가지고 사다 보니까 비중이 늘어나셨다고. 너무 명확하신데요. 네, 목표가가 75,000원이라고 합니다. 몇 년 기다리면 올까요? 하셨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요? 네, 몇 년을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지금 주가는 56,500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고가가 99,000원 나왔던 주식입니다. 바이오주 대부분이 그렇다시피 굉장히 골이 깊은 상태예요. 네, 43% 가격 조정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떨까요? 지금 바이오의 특성상 뭔가 모멘텀이 붙으면은 뭐 굉장히 빠르게 또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을지. 알테오전의 목표가 달성 가능성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입문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는 이제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멘텀이 붙으면 뭐 365일 중에서 360일을 쉬다가도 5일 만에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뚫고 가는 어떤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약간 좀 마약 같은 좀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면 지금 이제 지금 고생을 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에게는 좋은 바람이 좀 불고 있죠. 사실 이제 HLB가 좀 퍼포먼스를 좀 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두창 상당히 좋지는 않지만 좀 재료들을 통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약간의 좀 수급이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암학회 관련돼서도 아마 6월 3일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현지 시각이겠죠. 지금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종목들 지금 출격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만에 지금 이제 대면으로 지금 학회가 열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초록과 관련된 그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이제 임상 종양 학회죠. 여기서 이제 뭐 유한양액이라든지 메드팩토 관련된 종목들 지금 분명히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반기에는 좀 학회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특히 또 이제 CDMO와 관련돼서도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약바 섹터는 좀 분위기가 좋고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약 관련된 쪽 뭐 이런 쪽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존의 정맥 주사 체형 약물을 좀 피하 주사 제형으로 좀 변환할 수 있는 좀 플랫폼 기술을 가진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뭐 ABL 바이오, 뭐 레고캠 바이오, 어떤 알테오젠 같은 사실 기술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기술 수출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지금 못 따라오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한번 재료를 붙이게 된다고 하면 좀 주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020년 초반에 사실은 거의 단기간에 지금 바닥에서 거의 지금 15만 원대까지 지금 한 15배 이상 가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상승세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좀 확실하게 좀 모멘텀이 붙으면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75,000원이면 상당히 보수적인 목표가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상도 분명히 좀 주가가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시간의 좀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제 묻어놓으시고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이런 뭐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으니까 지금 특히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과 마찬가지로 좀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들에 좀 모멘텀을 받는다면 그때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목표치 잡으셔도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너무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한 번의 강한 또 퍼포먼스 한 방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가 오늘 게시판에서 서로 올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LN 좀 올려보세요. 저는 못 올립니다. 대한도구협회님께서 비중 때문에 올리면은 지탄받을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저희는 절대 지탄 방송이 아닙니다. 네, 비중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LNF 누가 올려주실지 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귤님께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채택이 안 돼서 조금 불안하실 것 같은데 팽당하신 것 같아요. 서당깨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 희망 잃지 말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저희 알테오젠에 이어서 분위기 좀 이어가 볼까요? 셀트리온 향방 궁금하시죠? 저희 금목선님께서 올려주셨고 장장이 아장아장님께서는 현재 사도 될까라는 매수문이 함께 올려주셔가지고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목선님의 매수 가격이 15만 8천 원이시고 10% 비중이신데 아장아장님은 오늘 살까 말까 고민이시고 금목선님은 오늘 잡으셨대요. 괜찮을지 전문가님 부탁합니다 해주셨는데 요거 저가 매수 노리시는 분들 많으신가 본데요. 네, 오늘 주가는 한 16만에 약간 아랫단이고 신저가 얼마 전에 확인됐습니다. 네, 13만 9천 원에서 바닥 잡고 지금 셀트리온 3년째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뭐라고 될까 지금 명성에 걸맞지 않는 주가 흐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계신 종목인데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매수진이 오늘 하셨다고 하세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좀 기준점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이제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실적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특히 이제 매출은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약간 영업이익은 좀 사실 좀 정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마진율이 낮은 좀 진단기기의 매출이 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럽에서 램시마 SC의 판매 성장은 지속되고 있고 뭐 재고 수준도 높기 때문에 올해 좀 추가 생산이 없는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이익 성장에 좀 부진한 원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셀트리온은 사실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최대 바이오약품이 이제 휴미라 시장의 특허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분명히 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또 그 램시마 SC를 좀 동시에 미국에 좀 내놓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스텔랄라 지금 바이오 시밀러 생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사실 영업이익은 상당히 아웃퍼폼하지 않을까에 따라서 올해 대비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한 29%에서 30%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 시밀러 계속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어떤 아웃퍼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눌렸고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속을 좀 땡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셀트리온의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뭐 하반 경직성은 충분히 좀 확보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밑에서 잘 잡으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뭐 일단은 2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매물대가 좀 모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20만 원을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25만 원 정도까지는 또 6만 원 정도까지는 좀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좀 상승에 대한 룸은 좀 남아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떤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떤 주가의 어떤 부양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뉴스플로라든지 모멘텀이 나오면 주가가 빠르게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명심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대한 여유가 있으시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네, 결론 내주셨다라는 점, 네, 두 분 모두 다 참고해 주세요. 제 덕분에 아마 LNF가 채택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께서 들고 대응하신 것 같은데 주가는 좋은데 잡으신 가격대가 굉장히 다들 다양하실 것 같거든요. 대한도굴협회님 팽 당하실 거라는 서단계님의 예상 빗나가고 네, 당첨되셨습니다. LNF를 사신 가격이 높으시긴 하시군요. 그래도 수익권이신데 네, 24만 7,600원 진입하셔가지고 비중은 많지 않으세요. 26만 원 선 오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5월 23일에 신고가 나왔죠. 이 종목. 네, 27만 9천 원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신 것처럼 약간의 기간 조정 형태의 뭐 눌림목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얕아가지고요. 계속 신고가 내고 있는 정말 잘 나가는 종목입니다. 수익을 내고 계신 상태시니까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진단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LNF를 왜 상담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LNF는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 쪽에서 뭐 탑픽으로 지금 에코프로 BM과 지금 탑픽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제 테슬라 쪽으로도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또 해외 이제 기업 설비 투자로서 뭐 테슬라, LG에너지 솔루션 현지 공급망에 따라서 더욱더 이제 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테슬라 쪽에 대한 약속과도 분명히 있고요. 양극재 생산 좀 밸류 체인을 좀 구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되는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양극재 관련된 쪽, 특히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좀 시장이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좀 외인의 어떤 그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3% 정도밖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일정 부분 좀 포트에 보유하시면서 그냥 조금 뭐 제약바이오처럼 좀 진득하게 보신다 생각하고 좀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 특히 이제 뭐 전기차 시장은 뭐 구조적 성장이 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대부분 뭐 40만 원 이상을 좀 목표가로 보시는 어떤 분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씩 비중을 좀 늘릴 때마다 좀 늘리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LNF 같은 경우는 일단 비중도 많지 않고 가격이 조금은 뭐 높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좀 누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감히 말씀드립니다. 좀만 더 목표가를 좀 높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만 원 선까지도 언급이 나오는 종목인데 알겠습니다. 네,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해서 긴 시간 투자해서 추세 한번 저희 따라서 대응해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위험인 FP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증 해결되셨죠? 서로 LNF 서로 올리라고 등 떠미셨는데 결국에는 도굴림의 지금 가격으로 해서 저만 봐드렸습니다. 엄청난 목표가 나왔습니다. 뭐가 걱정이냐라는 첫 그 단어로 시작하셔가지고 네 진단 내주셨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보죠.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제 영역으로 이동하는 LNF 움직임 기대해보면서 종목은 오늘 저희 여기까지 네 진단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오늘 분위기가 조금 많이 냉랭하죠. 네, 1% 가까운 내림세가 진행이 됩니다. 코스닥은 890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루한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 관리 조금 하시면서 잘 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같은 또 목요일장인데 오늘 또 복귀하셔가지고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우왕좌왕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후장에 조금 더 기운 내시고요. 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도 저희 토마토TV와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단쇼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려볼게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내일 12시에 다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